모멘텀이 같이 겹치니까 네. 조금 더 시세가 날 때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저 진행이 점점 떨어져 가고 안 들어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동강입니다.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서 함께하기 위해서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오모토 스터디를 론칭하였습니다. 수강생 한정으로 제공하는 단독 비공개 라이브와 리포트를 통해서 저와 제대로 투자 공부를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대구에서 상경하신 대구 남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유튜브 개설했잖아. 네, 맞습니다. 잘 되고 있던데? 네. 요즘에 활동이 엄청 왕성하신 것 같아요. 하루에 글을 너무 많이 쓰던데?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직장인 아닌 거 아니야? 지금도 보면은 MTS 이렇게 하고 노트에 적는 거는 뭐 적는 거야? 기차에 오면서 떠오르는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섹터에 거래를 할지, 그러니까 그날 뉴스가 계속 뜨잖아요. 거기에 어떤 뉴스가 떴는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약간 이런 거를 계속 적어요. 생각날 때마다. 진짜 한결같다. 이게 딱 본인 스타일화가 되신 그런 느낌이라서 컴퓨터가 어색해요. 아니 사람들이 재성이 나이 엄청 많은 줄 아는데 나보다 어려거든. 뭐 어쨌거나 월요일 11시인데 한번 오전장 리뷰를 한번 해줄까?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또 상승하고 있는데 이천지가 오늘 오전에 엄청 많이 오르고 있잖아. 맞습니다. 삼성 SDI가 5% 오르고 에코프로가 이제 80만 원을 뚫었습니다. 현재가는 이제 80만 7천 원. 이제 거의 전고점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선물을 만개하기나 매수하면서 시장을 아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시장에서 특이한 점이 OTC 신저가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SD 바이오센서나 유통 쪽? 예, 유통 쪽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 주가도 되게 안 좋았는데 오늘 엄청 강하게 낙폭 과대주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신저가들의 약했던 유통이나 카카오 이런 플랫폼주들 글로 들어갈 돈이 있다는 거는 시장 정말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7, 8월 거래를 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오히려 우리 포지션이랑 매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강하게 올라와서 우리 계좌가 순식간에 지금 녹았어요? 녹진 않았는데 우리가 목금의 포지션을 정리하고 익절을 하고 다시 추가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은석이 형이 도움을 많이 줬지.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20조까지는 우리가 계속 달린다는 의견으로 갔을 텐데 중간에 은석이 형이 계획을 수정하게끔 도와줘가지고 포지션을 조금 기존 포지션보다 훨씬 덜어내고 다시 추가하고 있는 상황. 재성이는 그럼 오늘 뭐 거래? 아까 보니까 한 200만 원 수익이던데. 매일 수익이에요. 매일치 보면은. 저번 달도 하루 빼고 한 다 수익이었어. 야. 주말간에 테슬라 판매량 발표 데이터가 있었어요. 금요일에 자동차주가 강했기도 했고, 그래서 아진산업이랑 명신산업이라는 기업을 팔로우업을 하면서 1등주가 아진산업으로 봤고 2등주가 명신산업으로 봤어요. 그래서 명신산업의 포지션을 조금 강하게 잡고 있었는데 월천을 찍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매매를 하다가 아진산업에서 쇼트가 났고, 그 다음에 명신산업은 계속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월요일날 테슬라는 분명히 판매가 잘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0만 원을 찍을까 월요일날 수익으로 시작할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오늘 수익으로 내는 그거를 해서 오늘 명신산업으로 수익을 좀 냈고요. 그 다음에 딱 열차 타자마자 하나마이크론 관련해서 이게 상승 한 3% 정도 뜨더라고요, 갭이. 그래서 반도체가 강하겠는데 해서 최근에는 거래량 없이 오르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텍이라는 반도체 관련 기업을 기차에서 매매를 해서 오늘 여기 촬영하기 전에 마무리를 했죠. 근데 하고 또 오르더라고요. 프로텍은 어떤 근거로 매매하신 거예요? 보통 하나마이크론이나 반도체 종목들이 오르면은 최근에 아까 말했듯이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왜냐면 증시에 생각보다 거래 대금이 많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오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프로텍이나 기가비스 이런 거래량 없는 종목들이 올라줄 것 같아서 생각보다 눌림목에 한번 잡아봐야겠다 해서 기차를 탈 때 오히려 땡큐 하고 눌려서 잡았고, 여기 와서 이 정도면 익절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와서 마무리를 했죠. 신기하다. 이런 시나리오가 데일리로 쓴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저는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가 세워졌기 때문에 MTS 거래해도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명료하잖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시장의 중심에 그냥 아예 붙어 있으신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판단에 사실 본인이 확신을 갖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 주말에 테슬라 판매량이 잘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신 건 어떤 논리예요? 생각보다 미국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테슬라 판매가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판매 단가를 낮추고 올리는 게 오히려 사람들의 요구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판매량은 잘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왜 팔았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치킨 게임이 있다는 거는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를 할 테고, 그래서 오늘은 기대감으로 판매량이 잘 나올 거라고 떴지만 오히려 테슬라의 수익성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갭이 들 때 오히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맞는 데이터인지 아닌 데이터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나만의 확실한 원칙이 있는 거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공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치,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되게 명료해서 좋은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시나리오가 세워지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주식 사막이는 요즘 근황이 어때? 요즘에 좀 답답한데요. 뭐야 이렇게 답답해? 마음이 좀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은데?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좀 집중하기 시작한 건 다시 결국에 엔터 쪽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실적 발표 기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엔터주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눌렸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JYP가 이제 그 5일선까지 밀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고 이거는 지금 천천히 비중 조절해서 들어가 볼 만하다 싶어서 그때 이제 조금 주웠죠. 근데 바로 반등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네, 오전에 떨어졌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네, JYP가 이제 MSCI 편입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매로 수급도 들어올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2분기 실적도 견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 이제 매도하는 방향으로 그 전까지 좀 모아가고 싶어서. JYP 저번 주 금요일 날에 크게 올랐잖아요. A2K. A2K. 맞아요. 네, 네. 그게 되게 좀 신박한 그룹이던데요. 아메리카 투 코리안이었나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돌을 만드는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이 시스템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돌들이 항상 대부분 우리나라 국적이었잖아요. 그치. A2K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시스템을 가지고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 시키는 약간. 네. 외국에서.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근데 JYP 계획을 들어보면 A2K도 있고 뭐 유럽 투 코리아, 뭐 어디 투 코리아 이런 것도 말 그대로 양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K-팝이 아니라 이 팝 시장 자체의 기준이 K-팝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 시스템을 이제 기술 수출하는 거랑 비슷한 거고. 맞아요, 맞습니다. 네. 현지 생산 공장 만들듯이 그런 것처럼. 네. 거기 딱 거울 있는 연습실이 이제 딱 그 유럽에 세워지고. 와,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지켜볼 만한 그러게. 이슈인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음악은 그게 안 되기로 유명하잖아. 그러니까요. 네. 특히 약간 문화적인 특성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라틴 애들한테, 미국 애들한테 한국 트레이닝 시스템 하면은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그룹 단위의 그 소속감이랑 우리 좀만 더 하면 같이 한번 데뷔할 수 있어 약간 그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약간 유럽이나 서구권 친구들끼리 했을 때 분위기 어떨지 좀 상상이 잘 안 가기도 하고 합숙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네. 아니 막 뭐 몸무게 오늘 잴 거야?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걸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나도 그게 너무 가능할지 모르겠네. 시간이 좀 걸리는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 네. 뭐 어쨌거나 엔터주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특히 JYP는 실적 면에서는 워낙 깡패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퓨처스님의 매매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구원복 매고. 구원복. 네, 매매 시나리오가 뭐냐면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찍었던 주식은 쉽게 죽을 수가 없다. 분명히 한 번쯤 더 시세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되게 동의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요새 좀 답답해요. 그래서 얘 때문에 어떤 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가기를 기다려요. 네, 저는 산지 오래됐고 심지어 이제 계속 7은봉 8은봉 가길래 좋은 기회네, 더 할인하네 이러고 비중을 더 실었는데 출발을 안 해. 연착이 되고 자꾸.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구운목 막 이런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손절선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 저는 21선. 21선 이탈하면은 추세가 네. 이제 약하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이고 손절하겠다. 네, 손절하려고. 이거 너무 오래 기다려서 조금 지치더라고요. 현기증 나. 네, 현기증 나고 자꾸 사고 싶은 건 많은데 자꾸 왜 나 여기 묶어두는 답답하고. 준호는?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셀틱이론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만약에 봐드린 게 이게 생각보다 과민 반응이었다라고 같이 동의가 돼야지 이제 다시 복구가 될 텐데 이게 쉽게 주가가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게 실제로 별 영향이 없었다고 나오더라도 주가로 다시 회복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만 있고 오히려 또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거는 약간 현대로템인데 근데 로템이 그 원래 방산이랑 철도 두 개 사업 하잖아요. 원래는 철도 사업이 매출이 훨씬 더 잘 나왔던 기업이기도 했고 그 이번에 호주에서 지하철 같은 거 사업을 수주를 딴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래 해외에도 철도 같은 거 깔고 수출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기업인데 동남아에 이제 점점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할 거잖아요. 이번에 베트남이 2030년까지 도심 내에서 오토바이를 전면
금지시키겠다는 기사도 최근에 봤어요. 와. 근데 이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쉬어 나갈 거지? 근데 결국엔 인프라 깔려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현대로템이 이런 부분들 잘하고 있고 특히 현대건설이랑 같이 하면은 쭉 깔고 역 만들고 이런 것도 정말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서 그리고 또 그 전에 기존에 잘하고 있던 방산도 계속 기대해 볼 만한 해자가 있는 산업이고 해서 조금 관심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시나리오. 2030년까지 오토바이 전면 금지한다는 건 되게 큰 이슈잖아. 동남아 전반적으로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거의 오토바이가 진짜 그냥 주 교통 수단이잖아요. 거기 가보면 그냥 사람반 오토바이 진짜 말도 안 돼. 그게 맞아요. 다 금지되면은 확실히 그걸 대체할 만한 뭔가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좀 좋은 가격 오면은 아직은 좀 길게 볼 거니까 2030년까지 뭐 베트남, 뭐 수주 이런 거 보면 지금 당장 시대가 줄 건 아니잖아요. 그쵸. 사장님은 뭐 계속 적는 거예요? 계속 적어요. 그냥 왜냐면은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는 걸 그나그나 바로 적어야지 아니면은 까먹어가지고. 근데 현대로템 하니까 생각난 게 최근에 그러니까 현대로템이 철도가 하나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도 있고 재건이잖아요. 재건으로도 엮이고 요새는 방산으로 든단 말이에요.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얘기하길래 저는 오히려 우주로 날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기업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 시스템. 그러니까 최근에 드론도 그렇고 뭐 AAM이라고 해서 나르는 배송 시스템도 있고 그런 분야에서는 하나 시스템이 오히려 더 여러 분야에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의료 발사 때 오히려 그런 게 부각이 되고 현대로템은 철도 쪽에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우주로 가거나 제대로 전쟁을 하려면 하나 시스템이 오히려 더 부각돼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계속 적고 있었어요. 재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테마가 겹겹이 겹쳐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 오션도 그런 종목이잖아요. 어디서든 수급이 와주고 자극이 와주면 떠오르기가 너무 쉬운 종목이다 보니까. 모멘텀이 같이 겹치니까 네. 조금 더 시세가 날 때 크게 나는 것 같아. 저 진행이 점점 떨어져 가고 안 들어오는데요? 나도 계속 듣고 있는데 자꾸 IQ가 떨어지는 느낌이 뒤에 봤는데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뭐야 이랬는데 계속 옆에서 한숨 쉬고 있어. 아까 걸어놓은 거 체결 됐어? 됐어요. 아 됐어? 나 그럼 이럴만 하지. 많이 걸었구나. 좀 걸었어요. 기회라고 봐가지고 했는데 제 판단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이가 평소에 그 정도 비중은 싫지 않는데 오늘 유난히 비중을 많이 실으려고 하더라고. 저희가 사실 에코프로 트레이딩 하는 게 금요일 날에 좀 물량을 많이 덜었잖아요. 맞아. 저점 때 많이 덜고 이제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제 조금씩 추가하고 있어. 그 덜은 물량을 이제 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에코프로가 전고점까지 다 왔으니까 이제 전고점 뚫리면은 손절. 근데 전고점 안 뚫리면은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 왜냐면 에코프로가 4번 맞고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익비가 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가지고 금요일 날에 덜은 물량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코프로 BM의 포지션을 상쇄할 만한 포지션을 구축했잖아. 네, 맞습니다. 조금 다채롭게 롱 포지션을 추가적으로 많이 애대해줬는데 그래서 오르는 거에 대해서 크게 흔들림은 없는 것 같아. 원래 네이키드였으면은 나도 경훈이처럼 이거 계속 보고 있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던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있네. 근데 이게 진짜 알 수가 없는 것 같은 게 저번 주 금요일만 해도 이제 시장이 조금 주의해야겠다, 위험할 수도 있고 조금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다, 쉬어가야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애플이 3조 달러 뭐 돌파 이러면서 막 엄청 뜨거워지더니 월요일에 오늘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장은 조정을 별로 안 받았고 국장만 2주째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 매도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최근에 되게 다이나믹하게 가지고 놀더라고요. 하루에 그냥 만계약 매수 때려버리고 하루에 만계약 매도 때려버리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만계약 매수 때리면서 시장을 들어 올리고 있는데 또 내일 되면 모르는 것 같아요. 현물 매수세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아가지고 시장의 그런 기간 조정이 좀 지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전장 우리 또 올라가서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좀 빨리 마무리하시죠. 다들 마음이 제 마음이 급하다. 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인사드리죠. 하나, 둘, 셋. 안녕.